네, 안녕하세요. IB 취업 커리어 관련 Q&A 두 번째 시간을 하게 된 YJ입니다. 오늘은 IB에서 일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 블로그 통해서 질문을 주셨던 분이 계셨는데요. 디테일한 내용은 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공유할 수 있는 분을 본다면은 이분도 이제 경영학부생인데 IB 관련 채용 공고를 보면 대부분 경력직 채용이고 인턴도 경험이 필요한 직무 경험이 필요한 신입 뭐 이건 이상한 좀 뭔가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생들은 도대체 커리어를 어떻게 해야 여기로 갈 수 있는 것이냐 그런 말을 했고 또 어떻든 IB 부서를 원하지만 IB라는 거 자체가 명확히 어떻게 분류되는지 ECM 뭐고 DCM 뭐고 PF는 뭐고 뭐가 뭔지 해서 어떻게 정확히 또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질문을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네, 네는 몇 번 했어요. 네, 일단은 IB가 그럼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를 좀 간단히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의 대회 그 IR 자료 보니까 좀 조직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와서 좀 편집을 했고요. 저희 회사를 보시면은 뭔 회사인지는 안 써 있습니다. 네, 웰스 매니지먼트, 웰스 매니지먼트 스트래티지, 그리고 IB1, IB2, 트레이딩, 홀세일, 그리고 뭐 추가라고 할 수는 없죠. 이것도 동일한 본부고요. 뭐 헤지 펀드, 리스크 관리, 프라이빗 에쿼티, 리서치, 헤지 펀드 두 번 말했네요. 네, 이런 식으로 부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저희 회사가 IB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인베스트먼트 뱅킹 1, 인베스트먼트 뱅킹 2. 요 분류가 딱 그 분류인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ECM, DCM, 에쿼티 캐피탈 마켓, 뎁 캐피탈 마켓 같은 기업 금융, 코퍼레이트 파이낸싱에 대한 부분, 또한 자문 서비스, M&A 자문, 기업 지배구조 자문, 또 추가로 뭐 인수금융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전통적인 IB 영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인베스트먼트 2로 되어 있는 구조화 금융, 프로젝트 금융이 주로 인프라, 부동산, PF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 두 부분이 저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IB라고 말할 수 있고요. 보시면은 기업 관련 에쿼티, 라이빌리티 등 주식 채권 발행, M&A 자문, 인수금융 등을 하는 전통적 IB 이 부분이랑 프로젝트 베이스, 그러니까 영속 기업이 아니라 어떠한 프로젝트를 하고서 분양하고 종료하던가 아파트 뭐 상업용 부동산을 팔고 종료하던가 인프라가 20년간 뭐 수익을 받고 종료되던가 어떠한 시작과 끝이 있는 프로젝트 베이스의 인프라, 부동산, PF 등을 담당하는 게 대체 투자 관련 IB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답변을 보시면은 전 사실 대체 투자 관련이어서 아까 좀 포괄적인 거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그래요. 보시면은 제 답변이 YJ 김이죠. IB로 가려면 스페셜리스트한 길을 파다가 그 분야 IB 경력직으로 오는 것이 제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건 제 생각이고요. 어떠한 신입으로 오기보다는 그 IB에서의 그러니까 뭐 스페셜리스트가 돼서 그 스페셜리스트로서 IB 쪽 오는 게 제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DCM, ECM은 제가 있어 본 적이 없어서 추측을 하자면 DCM, ECM의 경우 기업 분석, 밸류에이션 등을 할 수 있는 회계사나 신용평가사 등을 뭐 어떨까 했는데 저 뒤에 다른 분이 더 좋은 답변을 주셔서 업데이트가 이거 자꾸 뜨네요. 나 진짜. 네. 그걸 보면 될 것 같고 제 답은 X 해주시고요. 뒤에 이제 대체 투자 관련이 그나마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프로젝트 파이낸스 주로 뭐 분양 관련 대출, 주택 관련 개발 사업 이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주로 국내에서는 신탁사나 시공사 개발팀 이런 쪽에서 있다가 하는 게 뭐 예시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게 그리고서 PF 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준공돼 있는 부동산 운용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 경우는 부동산 관련 자산운용사나 그러니까 자산운용사의 부동산 관련 팀이나 요즘에 많이 생기고 있는 리츠 회사의 부동산 관련 팀 또는 뭐 임대차나 뭐 거래 자문같이 물론 데이터적 애널리스트 같은 상업용 부동산 역할을 하고 계신 PM사에서 일하다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제 아는 분은 지금 감정평가사신데요. 감정평가사인데 이 분야로 지금 가려고 또 시도하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런 식으로 실물 부동산과 연동된 스페셜리스트로 일하다가 이제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인프라 쪽의 경우는
뭐 저 인프라는 제일 자산용사 인프라팀 쪽이 제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자산용사 인프라팀이나 인프라가 좀 이렇게 캐시플로우나 이런 재무 분석 부분이 많아서 회계법인 등 회계 관련하시는 분들이 되게 업계에 많더라고요. 제가 제 옛날에 제 친구가 있었던 KB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뭐 정확히 모르지만 인프라팀이 한 뭐 20명 30명 되는 것 같은데 회계사가 거기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하고 싶은 분야를 먼저 정하고 인프라든 상업용 부동산이든 PF든 아니면 뭐 DCM, ECM이든 뭐 M&A든 분야 물론 그 분야가 절대적이다는 아니겠지만 그 무게 중심을 갖고 싶은 분야를 정하고 나서 그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서 일단은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이직을 하든지 점프업을 하는 게 제일 확률 높은 방법을 생각하고요. 밑에 가로처럼 이거 그냥 신입으로 들어가면은 IB 아닌 부서 배정 확률이 뭐 100%는 아니겠죠. 분명히 100%는 아니겠지만 90% 넘을 것 같아요, 솔직히. 네. 그래서 스페셜리스트가 돼서 가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추가로 이거는 제 답변이 아니라 앤소니 제이라는 분이 저의 부실한 답변을 보시고 밑에 답글로 추가로 답변을 주셔가지고요. 네, 큰 도움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를 빌어서 감사 인사드리고요. 외사는 외국계 증권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꼭 외국계를 한정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에서 아까 제가 말한 전통적 대체 IB, 기업금융, 뭐 자문서비스 이쪽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ECM, DCM 분야는 뭐 IB 시장, IB 내에서 채권 시장, 세일즈 앤 트레이딩 부서의 조인트 벤처로서 양쪽을 모두 이해한다. 그런 부분, 뭐 일반 기업, IB의 기업금융부,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또는 섹터 전문. 사실 회사마다 아마 분리가 다를 텐데요. 이 섹터 전문은 저 있는 회사도 뭐 파이낸셜 인더스트리 그리고 뭐 인프라 인더스트리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인더스트리별로 나눠서 인더스트리 부서들이 있어요. 그 아마 같은 인더스트리는 아마 밸류에이션을 하던 특성, 산업의 특성이나 뭔가가 좀 공유되는 점이 있을 거여서 또 뭐 이제 RM, 그 릴레이션십 매니저들의 그런 컨택 포인트에서 역시 좀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그런 산업별로 좀 부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서에서는 해당 산업에 대한 모델링 스킬이 또 있겠죠. 그 해당 산업에 뭐 더 적용되는 더 적합한 그런 것이 필요하고 뭐 시장을 여는 눈도 필요하대요. DCM, ECM 결국 에쿼티 캐피탈 마켓, 뎁 캐피탈 마켓이니까 마켓에서의 해당 조달을 말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적인 시장의 뭐 수치, 뭐 이자율은 너무 단순한 얘기지만 어쨌거나 시장에서의 그 뭐 가치, 비용을 좀 파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개별 회사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ECM, DCM은 특화된 분야래요. PF는 침체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 금융사 하고 싶다면 이제 자격증 많이 있다고 많이 부딪혀 봐야 한대요. 이게 사실은 지금 제가 있는 아까 대체 투자적인 IB 쪽에서는 이게 절대적인 말은 아닌데 또 이 전통적인 IB에서는 이런 말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서 자격증을 많이 자격증 엔드잖아요. 많이 부딪혀 보라. 이 말을 또 스킵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많이 부딪혀 봐서 뭐 인턴이던 이력서를 넣고 선배들 통해 접근해 보고 뭔가 계속 부닥쳐 보면서 나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또 그 중에 실패를 하더라도 내가 뭔가를 더 얻어가면서 진짜 무지하지 않은 상태로 뭔가에 부딪혀서 쪽팔리더라도 그 무지하지 않은 상태를 한 걸음만 더 갔다면 그 다음번에 만났을 때는 뭐 더 덜 쪽팔릴 수도 있고 뭐 더 잘할 수도 있고 어제 한 걸음만 내가 성장할 수만 있다면은 지금 거기에서 뭐 좀 부끄러워도 좀 의미를 찾고 일단 뭐 자격증도 따고 많이 부딪혀 보라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 동아리가 있고요. 이거 읽어보면은 주식 동아리 해보라는 말씀이신 줄 알고 저는 읽었더니 이게 그런 말보다는 각 학교 주식 동아리 선배들이 연락처 확보가 이게 위에 말한 많이 부딪혀 보려면 뭐 컨택 포인트가 있어야 부딪혀 보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의 동아리 활동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하고서 이런 컨택트를 통해서 많이 부딪혀 봐서 그 자체만으로 일단 내가 성장하고 또 나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게 되고 이게 말로 아름아름 또 더 이제 소개되게 뭐 그런 경우도 많고요. 지금 내가 친했다가 당장 이분이 날 땡겨주지 않지만 내가 스페셜리스트가 되고 3, 4년 뒤에 다시 어딘가 가려고 할 때 3, 4년 전에 나의 기억을 좋게 갖고 계신 그분들이 저에 대해서 뭐
진짜로 땡겨 주시거나 주선을 해주거나 소개해 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인맥은 진짜 중요한 것 같고요. 자기에 대한 이미지 어쩌거나 좀 잘 관리를 하시는 게 분명히 특히 IB 쪽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디 엔드네요. 네. 예, 이 정도 마치겠고요. 일단 이번 거는 제가 게시판에 썼던 글인데 그래도 좀 추가적으로 할 말씀드릴 것도 있고 아까 맨 앞에 그래프처럼 대체 투자 IB가 2개 분야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서 이건 좀 동영상으로 좀 다시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뭐 앞으로 하시는 일 잘 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